요즘 이제 투데이 라섹이라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보호 렌즈를 이틀 만에 빼는 데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눈을 억지로 좁게 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성모 진안과 대표원장 박지영입니다. 자, 오늘은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을 할 때 과연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저희 성모 진안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투데이 라섹, 환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이 투데이 라섹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라식과 라섹을 좀 비교한 그림인데요. 라식은 각막의 뚜껑을 잘라서 젖힌 다음에 레이저를 치고 덮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라섹 같은 경우는 이제 각막의 상피부터 쭉 녹여서 각막의 기질부를 교정하는 레이저 절삭을 한 다음에 각막을 재생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라식은 수술하고 나서 각막의 표면에 뚜껑 흔적이 남게 되고, 아무래도 뚜껑이 붙은 자리 때문에 건조증이 더 유발이 되는데, 라섹 같은 경우는 그런 뚜껑이나 어떤 자국이 없이 각막을 자연스러운 이전 상태로 재생시키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안구 건조증이 더 적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스마일 라식도 궁금하실 텐데, 스마일 라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막 내부에 렌티큘이라고 하는 이 기질층의 얇은 층을 레이저로 오려서 잘라내요. 그렇게 해서 스마일 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렌티큘을 빼낸 작은 절개창이 흔적으로 남게 되고요. 어쨌든 라식이 됐든 라섹이 됐든 스마일 라식이 됐든 각막의 실질부를 절삭해야지만 시력 교정 효과를 얻는데, 그때 이 각막의 기질부를 치는 면적을 트리트먼트 존이라고 불러요. 그 존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존을 넓게 칠수록 수술하고 나서 빗번짐도 적어지고, 그리고 근시퇴행이라 부르는 각막이 나중에 다시 이전의 굴절값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다시 근시나 난시가 생기는 현상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 존 자체를 가장 넓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라섹입니다. 이 어블레이션 맵이라고 해서 이제 각막을 얼마큼 깎는지를 보게 되면 전체 각막이 있다면 각막 전체를 다 깎는 수술은 없어요. 그래서 그 각막의 중심부로부터 일정한 반경을 가진 존을 절삭을 하게 되는데, 올레이저 라섹이 이 존을 가장 넓게 확보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학적 절단 면적을 옵티컬 존이라고 부르는데, 이 옵티컬 존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어요. 이 각막의 실질부를 얼마만큼의 면적으로 절삭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옵티컬 존이 좁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빗번짐이 남습니다. 그리고 근시퇴행, 수술 전에 근시값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이 강해지게 되고, 난시가 심한 환자의 경우에도 이 옵티컬 존을 충분히 넓게 해줘야지만 난시 교정 효과가 뛰어나게 돼요. 그래서 시력 교정 수술할 때 이 존을 최대한 넓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겠고, 환자분들도 안과에 가서 상담을 받으실 때 그래서 계산된 저의 옵티컬 존은 몇 정도로 수술을 하게 되나요? 라고 주치의에게 꼭 물어보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이제 투데이 라섹이라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보호 렌즈를 이틀 만에 빼는 데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존을 억지로 좁게 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존을 좁게 하면 물론 상피가 그만큼 적게 절삭이 되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 눈을 몇십 년 동안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호 렌즈를 하루 이틀 더 껴놓는다고 해서 환자분한테 큰 불편이 되는 것도 없고요. 넉넉한 옵티컬 존을 확보를 하고 충분한 면적만큼 수술을 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그래서 렌즈를 하루 이틀 더 끼더라도 이 존을 충분히 넓게 해서 수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옵티컬 존을 마냥 넓힌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각막이 어느 정도 깎이는지의 그 절삭량도 안전한 만큼을 고려를 해야 되고, 각막이 얼마큼 남는지의 잔여량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런 데는 이제 이 수술자의 노하우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수술자가 충분히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수술자한테 이 투데이 라섹, 올레이저 라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올레이저 라섹은 아마리스라는 장비로만 가능한데, 그 아마리스도 등급이 있거든요. 특히 그 아마리스 중에서도 레드 1050RS라는 모델이 가장 최신 모델이고 고사양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리스 레드를 가지고 이제 투데이 라섹을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올레이저 라섹을 영어로는 트랜스 PRK라고 불러요. 이 투데이 라섹을 했을 때 장점은 안구 건조증이 적고요. 라식에서와 같이 그런 칼날이나 커팅을 이용하지 않고, 라식에서 아까 뚜껑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뚜껑이 수술하고 나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눈을 다치게 되면 뚜껑이 젖혀지거나 뚜껑이 이탈돼서 시력이 영구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올레이저 라섹을 하게 되면 각막 상피를 레이저로 원스텝으로 녹였다가 재생을 시키기 때문에 이 뚜껑 흔적 자체가 남지가 않아서 이 플랩, 뚜껑 관련된 합병증이 없다. 외상을 걱정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운동, 스포츠 등도 자유자재로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수술 시간이 5분 이내로
끝난다는 그런 빠른 수술 시간이 장점으로 꼽히고요. 그리고 수술 과정 자체가 안구에 특별한 조작을 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고도근시나 아니면 각막이 얇은 경우에서도 라식이나 스마일 라식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 올레이저 라섹, 투데이 라섹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레이저 라섹, 투데이 라섹을 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옵티컬 존이란 것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눈이 나빠서 안경이나 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시력 교정 수술이 궁금하면 언제든지 강남역에 위치한 저희 성모진환과에 방문하셔서 검사와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성모진환과의 유튜브 채널 찐안과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셔서 더욱 유익한 안과 정보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성모진환과 대표원장 박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